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주는 힐링이 좀 되는 그런 화면과 음악이었습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시황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삼성 SDI하고 LG화학, 삼성전기 좀 덩치 큰 종목들을 좀 쭉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은 뭐 요걸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이런 것을 사는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기 오늘 그 세 종목 말씀드리는데, 삼성 SDI를 먼저 말씀하고요.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기 2차전지하고 뭐 그런 쪽이죠. 삼성전기는 이제 MLCC 쪽이고, 요거 전체적인 큰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개별 종목과 연계되는 것도 있고 뭐 상당히 좀 수월하지 않겠냐.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것이 그런 쪽이에요. DB하이텍 드디어 3만원까지 왔습니다. 삼성 SDI, 삼성전기, 또 LG화학, LG LS산전이라든가 롯데케미칼도 좀 올라왔고 LG화학도 좀 괜찮고 이런 식으로 좀 오늘 올라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대형주 중에서 소재주들,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거, 부품 관련된 종목들 좀 쭉 한번 보도록 하겠다. 시장은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잘 올라갑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글로벌 시장 흐름도 계속 고고를 하고 있죠. 고고싱. 계속 위로 올라가는 고고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S&P 500도 좋고, 뭐 거칠 게 없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초까지 연말 연초 뭐 거칠 것 없는 상승세. 중국 상해 지수도 6.1% 성장률 나오면서 더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3,100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뭐 일본도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한국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 모습으로 1156원 지키고 있지만 좀 내려가는 모습으로 국제 유가도 뭐 안정돼 있고, 미국과 이란과의 그 전쟁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미사일 어쩌고 하면서 또 더 약해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입지도 좀 많이 약화돼 버렸어요. 북한의 입지. 이란의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을 수 있는데 어쨌든 북한 미사일도 좀 입지가 좀 약화되고, 또 북한의 입장도 다소 좀 위축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잘 가는 시장이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자. 한마디로 걱정하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시황에서 뭐 우리가 볼만한 게 없다. 시황은 우리가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라서 더 이상 볼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애초에 작년 하반기부터 2250이 목표다라고 그랬죠. 단기적으로 2250의 돌파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드디어 오늘 2250까지 왔습니다. 2250까지 왔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2250까지 왔어요. 여기가 이제 최소한의 바닥 탈출에 의미 있는 부분이 이 정도다 그랬죠. 2250. 또 좀 더 크게 본다면 2600포인트 하고 1800포인트, 1891포인트 하고의 딱 중간 지점 정도가 요 2250에서 2300 라인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50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 돌파해 나간다면 진정으로 바닥을 탈출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의 추세 모습으로 볼 때는 아주 추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추세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뭐 추세를 거슬릴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요런 추세로 지금 쭉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도 그렇고 또 주식시장의 모습도 그렇고 바닥 탈출해가지고 반전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진행 중이고, 또 1월 달에 수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수출 보니까 반도체가 좀 많이 좀 좋아지고, 또 전체 수출도 작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화국인데 반도체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니까 주식시장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어 있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서서히 풀려가면서, 미중 무역 분쟁 풀리면 세계 경제의 동맥 경화 흐름들이 좀 또 풀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문제도 이제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주나 그랬는데 선물을 안 주고 꽃병도 안 주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점점점 좋아지지 않겠나. 뭔가 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 이제 1월 15일, 내일이 1월 15일이죠. 내일이 15일입니다. 내일은 내일 저녁에 그 역사적인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차의 서명이 류어가 워싱턴에 와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서명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나왔던 중요 내용이, 게다가 환율 조작 혐의를 또 벗겨주는 그런 또 트럼프의 배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좀 상당히 배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꽤 긍정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면 되겠고요. 오늘 전체 시장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의 흐름들은 오늘 2차전지 쪽이 좀 강했고, IT가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하죠. IT가 강하다 보니까 오늘 IT 중소형주 소부장 라인들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침보다는 좀 밀리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소부장 나쁘지 않았다. 또 화장품도 나쁘지 않았죠.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아침에 좀 올랐다 밀리긴 했지만 뭐 나쁘지 않았다. 근데 바이오는 좀 밀렸어요. 바이오는 뭐 앞타바이오 8%, 펩트론 4%, NGChem 생명과학 4% 이렇게 해서 바이오는 비교적 조금 밀리는, 예상보다도. 왜냐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조금 매물도 나오는 그런 모양이 나왔다. 나머지 테마주들도 뭐 그리 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밀리지는 않았죠. 근데 아침보다는 좀 밀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다. 아침보다 좀 밀리는.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일단 정치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뭐 크게 올라가는 거 없었고,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삼보산업 하청기계가 또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 나왔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움직인, 오늘 아침에 테슬라 주가가 9%까지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2차전지주가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였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차전지랑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고, 내일은 아침에 또 관련해서 2차전지 종목군들,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 좀 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삼성 SDI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 SDI가 사실 전기차의 대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차의 대표 종목. 먼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 차트하고 차트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차전지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또 한번 곰곰이 좀 깊이 연구 한번 해봐야 될 종목인데, 삼성 SDI가 길게 보니까 뭐 이게 뭐 횡보죠.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를 횡보하다가 갑자기 3일 동안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뭔 일인가? 이거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왜 삼성 SDI가 장기 라인 수렴 형태로 큰 변동 없이 잘 오다가, 아니 갑자기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왔냐는 거죠. 삼성 SDI가 이평선이 수렴을 했어요. 장기 라인에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모습으로 장기 라인 수렴 하더니만 3일 전에 7% 올랐고, 어제는 이게 몇 프로입니까? 8% 오른 건가? 응? 어제는 4% 올랐나? 4%. 4% 올랐고, 그리고 오늘은 뭐 2%지만 장중에 꽤 올랐어요. 장중에 5%까지 올랐습니다. 왜 3일 동안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냐 이거죠. 급등을 하냐? 정말 이상하다. 자, 삼성 SDI의 전반적인 것을 좀 우리가 훑어봐야겠다. 그래서
삼성 SDI도 SDI지만 우리가 이제 삼성 SDI를 알기 전에 전기차를 알아야겠다. 전기차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느냐.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전기차가 팔려나가는 것 같은데, 뭐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냥 뭐 전기차가 워낙 비싸니까, 대중화되지는 않았는데, 맨날 뭐 테슬라가 어떻고 전기차 얘기 나오니까 이거 자꾸 좀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죠. 앞으로 자동차, 전기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쭉 한번 중요한 차트들만 몇 개 가져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의 BEV는 이제 전기차예요. BEV 전기차. 배터리 일렉트로닉 비어클, 배터리 일렉트릭 비어클에서 전기차.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제 그 콘센트를 꽂아서 하는 뭐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것에 이제 합산 월별 판매량이 나타난 건데, 확실히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의 뭐 판매가 좀 많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14년도 요 정도였는데, 요게 이제 1000대거든요. 만대. 월별 만대 정도. 그래서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라인업을 보면 월별 만대 정도 수준이 오고, 월별 2만대가 오고, 3만대 수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일단 합해가지고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합해가지고 지금 3만대, 월 3만대 이상 팔리고 있다. 3만대 이상. 특히 18년도에 많이 팔렸다. 18년도에 많이 팔리다가 19년도는 조금 이제 보조금이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밀리긴 밀렸지만 19년도도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월 3만대 가량 팔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뭐 얼마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전기차가 월 3만대 가량 팔리고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보니까 판매 비중이 이제 요게 2%예요. 2%고 요게 3%인데 전체 이제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 판매의 비중이 얼마냐 하는 건데 14년도만 하더라도 1% 미만 정도 였는데 17년도에서 1%를 넘어가기 시작해서 18년도에 이제 2% 에서 이제 마지막에 3%까지 올라가는 모습. 19년도에 지금 2, 3%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카를 합해가지고 전체 한 2, 3% 정도, 전체 자동차 판매의 한 2, 3%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000만 대 팔면은 30만 대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월별로. 월별이니까 한 100만 대 팔면은 3만 대 정도 팔린다는 얘기죠. 월 100만 대 팔리면은 한 3만 대 정도 팔린다. 3만 대 정도. 미국은 뭐 대략 한 1000만 대에서 한 1500만 대 사이 자동차 팔리죠. 그런 것 정도다. 또 그 유명한 테슬라가 GM보다도 주가가 한 2배 정도 비싸다 그러죠. 시가총액이. 근데 테슬라는 주가 뭐 얼마나 팔리나. 이렇게 봤더니만 테슬라의 판매 추이.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가 판매 대수예요. 판매 대수. 5000대, 만대, 2만대, 야, 3만대. 테슬라가, 18년도엔 3만대까지 팔렸더라. 월 3만대까지. 이야. 19년도 와가지고는 이제 2만대에서, 만대에서 한 2만대 사이 정도 팔리고 있다. 19년도 조금 밀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위축되긴 됐지만, 보조금은 이제 감축되면 그렇죠. 위축됐지만,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는 뭐 꽤 잘 나가고 있다. BEV가 이제 전기차, 순수 전기차. 테슬라 괜찮네. 2, 3만 대 팔리면 그런 대로 꽤 나가는 거예요. 꽤 나간다. 다음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 GM의 BEV 전기차 판매 추이 보니까 GM은 아무래도 좀 딸리겠죠. 만대가 여기고 만대. 만대고 2만대가 여기 정도인데 GM의 판매 추이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한 2만대까지도 2000대까지도 팔리고 있더라. 2000대까지도 올해 들어서 한 2000대까지 팔리고 있더라. 뭐 테슬라에 비기지 못하지만 한 2000대까지는 팔리더라. 많이 팔리는 건가? GM 쉐보레죠. 쉐보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 저희 테슬라 모델 3 테슬라의 모델 3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얄쌉하게 생겼나요? 얄쌍하게 생겼나요?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3 이번에 중국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또 흥분을 일으켰던 모델 3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 GM의 쉐보레 볼트도 이렇게 생겼다 그럽니다. 뭐 비슷하게 생겼네, 그죠? 전기차는 뭐 비슷하게 생겼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팔리느냐?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는 얼마나 팔리느냐? 중국은 미국이 월 3만 대 팔리는데 중국은 얼마나 팔리느냐 하는 건데, 보니까 이게 이제 6만 대. 요게 10만 대입니다. 10만 대. 중국은 이게 미국보다 훨 많이 팔리네. 많이 팔려. 2만 대, 여기 2만 대인데, 미국은 기껏 3만 대 정도 팔리는데, 중국은 뭐 꽤 팔리죠. 꽤 팔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월별로 따질 때, 월별 따질 때 100만 대, 총 100만 대 월 팔리면은 그중에 한 3만 대 정도, 기껏 3만 대 정도 팔리는데, 중국은 많이 진짜 팔리네요. 중국은 월 뭐 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팔렸을 때는 뭐 10만 대까지도 팔렸다. 10만 대. 중국은 더 미국보다 자동차 더 팔긴 더 팔죠. 한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까지 지금 이제 중국은 자동차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꽤 팔리네. 꽤 팔려. 그 중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미국이 3% 정도인데, 중국은 지금 뭐 6%, 7%, 8%까지도 가고 있어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야. 4%를 넘어가지고, 심지어 8%까지도 올라갔었더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중국이 전기차가 뭐 엄청 팔리네요. 그럼 유럽은 어떤가? 유럽은, 이게 이제 1000대니까 14,00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8만 대. 분기별이에요, 이건 분기별이고, 8만 대, 분기 8만 대면, 그러니까 6만 대 정도 보면은, 분기 6만 대면은, 월 한 뭐 2만 대 정도 되겠죠, 2만 대. 그래서, 보니까, 이제, 2019년 3분기에는, 이제 12만 대까지 팔렸으니까, 월 3만 대 정도 팔린다는 얘기죠. 4만 대 정도, 월 4만 대 정도. 합해가지고,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카 합해가지고, 대략 한 19년도 들어와서는 한 4만 대 정도까지 팔리고 있다. 월 4만 대. 미국이 3만 대, 유럽이 4만 대, 중국은 심지어 6만 대까지 팔리고 있다. 이거 뭐, 장난이 아니죠. 유럽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죠. 유럽의 전기차 비중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거 참 신경 쓰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하면은 우리나라는 전기차를 팔지는 않죠. 팔긴 팝니다만은 전기차가 이제 주력 품목은 아니죠. 우리나라에 뭐, 테슬코 같은 게 없죠. 테슬코. 미국에 테슬라가 있으면 한국에 테슬코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현대차에서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차를 만들어 팝니다. 이번에, 카누가 아니라 코나 전기차를 제가 타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코나 전기차. 조금 작지만 아주 단단해요. 코나 전기차 괜찮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뭐 전기차 많이 팔렸다고 현대차가 주가 올라가거나 뭐 기아차 주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차보다도 배터리죠, 배터리. 이 배터리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터리 주가들이 좀 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업체별 배터리 출하량 작년도 10월달 기준으로 글로벌 약 8GWh 정도로 전년비 크게 감소했는데, 파나소닉이 1GWh, CATL 이게 중국 회사인데 2GWh, LG화학은 1GWh, 삼성 SDI는 0.4 정도. 그래서 삼성 SDI가 LG화학의 한 절반 정도 수준, 뭐 한 40% 정도 수준 정도 되고, LG화학은 뭐 거의 한 2위 정도, 중국의 CATL을 제외하고 한 2등 정도 그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온 배터리의 반기별 출하량, 배터리의 출하량, 전기차 배터리의 출하량을 보니까 작년 17년도 상반기, 이게 17년 상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18년도 상반기, 그 다음에 19년도 상반기, 이게 뭐 엄청 빨리 증가하죠. 16에서 29에서 65로 거의 뭐 배 정도씩 좀 증가하고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반기별 출하량.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드디어 이제 배터리에서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적조만 계속 냈는데 이제 수익이 낼 수 있겠다. 아주 매해마다 거의 뭐 더블로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리튬 배터리 쪽이 이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주인데 주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좀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LG화학 뭐 별 볼일 없고 LG화학은 사실 뭐 배터리 비중보다도 이제 화학에서 좀 죽을 쓰니까 그게 이제 악재가 됐겠죠. 그다음에 BYD 중국의 BYD는 최근에 좀 주가가 내려왔었고 SK이노베이션도 뭐 별로 안 올랐고 SK이노베이션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뭐 가장 그래도 좀 주가가 괜찮았던 쪽이 요 아주 새파란 게 뭡니까? 삼성 SDI. 삼성 SDI가 최근에도 좀 주가 올랐지만 삼성 SDI가 그래도 가장 요 아주 새파란 거고 가장 좀 좋은 모습 보였다. 삼성 SDI. 그래서 제가 삼성 SDI를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기업으로 스미모토가 있는데 스미모토의 주가는 이랬고 근데 전해질 기업의 이게 이름이 뭔지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캡캠 뭐 테크인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요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전해질 회사인데 주가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해질 회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전해질은 전해질 어디 갔어? 빠져버렸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전해질 이걸 안 넣었네? 이상하다. 우리나라 전해질은 이제 뭐 후성 같은 데가 이제 우리나라 전해질인데, 이거 제가 이게 넣는다고 넣는 게 밑에 빠져버렸네, 이상하게. 왜 그렇지? 알 수 없다. 하여튼 뭐 그래요. 이제 그런 주가인데, 시총으로 봤을 때 주가 추이, 물론 이제 이게, LG화학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섞여 있으니까 뭐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삼성 SDI는 요게 이제 한 뭐 13조 정도 됩니다. 13조. 한 16조 좀 되겠죠. 16조. 한걸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16조 정도 되고, LG화학은 한 22조 정도 되고요. SK이노베이션 한 4, 5조 정도 되죠. 파나소닉이 한 26조 정도. 파나소닉이 훨씬 비싸죠. 그 다음에 중국의 CATL은 뭐 이거 우리나라의 삼성 SDI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3배 가까이. 그 다음에 BYD, 그 유명한 BYD, 전기차 BYD가 이 정도 되고요. 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엠, 요건 1조가 좀 넘어갔나요? LNF는 아직 뭐 한 5천억 정도, 코스모 신소재 한 2천억대, 이렇게 돼 있고,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뭐, 이 정도, 한 2조 한 6, 7천억 정도 되죠? 2조 한 6, 7천억 정도? 그 정도 된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음극재. 뭐 그렇다. 이거 밑에 게 안 나오네? 왜 밑에 게 안 나왔지? 이상하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를 다시 이제 종목별로 기업 내용으로 본다면, 삼성 SDI 뭐 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이건 자동차 전지하고 이제 모바일 전지,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주력이죠. 그 외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가 있고, 뭐 전자재료 쪽 뭐 좀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2차 전지 쪽이 아주 주력이 됐어요. 주력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삼성 SDI가 이제 디스플레이도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전지 사업 주력으로. 그래서, 케미칼 사업도 이제 분할해버려갖고, 롯데케미칼에 매각해버리고, 지금은 이제 오로지 삼성 SDI는 전지 쪽으로. 그래서, BMW, 크라이슬러, 마힌드라, 인도 회사죠. 이런 데다가 이제 납품하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ESS 사업,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고, BMW하고 폭스바겐 같은 이제 신규 순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물량 증가되고 있다. 뭐 하여튼 전기차 쪽은 아주 상당히 좀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하죠. 전망이 좋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성 SDI의 매출 규모를 보니까 대략 6조에서 한 7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재작년이 7천억대, 작년도 3분기까지 한 4천억이니까 한 6천억 정도 되겠죠? 18년보다 조금 못하죠. 영업이익률도 조금 떨어지고, 그렇다. 삼성 SDI 워낙 뭐 회사의 재무 상태는 좋으니까, 그렇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이제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최근에 2차전지에 대한 갑작스러운 기대감이 나와서 그런지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개 이제 이렇게 주가 급등하게 되면은 경계를 하죠, 경계를. 아휴, 너무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저거 미쳤나? 근데 저렇게 올라가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좀 조정받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편입해 놓으라. 자, 다시 말씀드려서 삼성 SDI가 아니더라도 2차 전지가 매우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다. 중요한 변화. 다시 말한다면 굉장히 그 긍정적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삼성 SDI 같이 큰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우 긍정적 뉴스가 나오고 있다. 또 긍정적 뉴스의 배경이 결국 2차전지,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쪽일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돼서 삼성 SDI가 뭐 테슬라나 이런 이제 유력 전기차 회사에 공급을 하든지 뭐 하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우 어떤 큰 변화, 뭐 길게 봐서야 뭐 전기차나 뭐 이런 쪽으로 차가 좀 바뀌겠죠. 다 바뀌는데,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삼성 SDI의 주가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수렴 보이다가 갑자기 급등했다는 얘기는 그냥 베팅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베팅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는 이제 회사, 이제 반도체 회사들을 볼 때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삼성 반도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있었죠. 삼성전자는 이제 가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전 만드는 회사. 삼성 반도체는, 삼성 반도체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비싸긴 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더 쳐줬죠. 삼성 반도체보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에 두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이렇게 글로벌을 장악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삼성 반도체가 글로벌 1위로 올라서고 시장을 장악하니까 지금은 무한한 돈을 벌고 있어요. 무한한 돈. 글로벌 대표 기업들만큼 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제 그만한 돈을 벌 기업들은 대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유력 대표 국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애플과 맞짱 뜨면서 애플의 모바일을 똑같이 흉내내서 퍼스트 무브는 아니지만 패스트 팔로우로 또 삼성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국가적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삼성 SDI 2차전지가 자동차 배터리가, 만약 자동차가 전기차가 주력이 된다면 지금 한 3%에서 기껏해야 중국 같은 게 한 8%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바뀔 거란 말이죠. 세월이 흘러가면 전 세계 자동차는 전부 전기차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배터리를 장악한 그런 기업이 자동차 세계를 장악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 SDI가 그런 기업이 될 건가? 반도체가 세상을 갖다 장악하면서 삼성전자가 그 엄청난 기업이 됐듯이 삼성 SDI도 이제 그렇게 될 건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가 어떤 꿈의 세계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꿈의 세계. 꿈의 세계에는 이제 그래핀 쪽이 나와야겠죠. 그래핀. 이거 뭐 기술의 한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좀 덜 돼 있습니다만, 뭐 그래핀이 상용화되면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꿈의 어떤 도약을 한다 그러죠. 어찌되었건 현재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배터리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죠. 현재 상황에서 삼성 SDI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인가? 갑자기 조용하던 주가에 편집 풍파가 팍 일면서 돌파하는 모습 보니까 뭔가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사롭지 않다 하는 관점에서 삼성 SDI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17년도 초에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로 도약을 했고, 20만원대가 한참 동안 한 2년 가까이 유지가 되다가 지금 이제 20만원대의 돌파가 일어났단 말이죠. 돌파. 여기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다. 그렇게 보시면서 삼성 SDI를 비롯한 2차전지 기업들, 배터리 기업도 좋고 배터리 재료 기업도 좋고 유심히 좀 지켜보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은 저녁에 이렇게 2차전지 핵심 기업들의 주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LG화학이에요. LG화학. 사실은 이제 LG화학이 삼성 SDI보다 배터리 부분에서도 더 큽니다. 0.4 정도 되고 삼성 SDI는 0.4 정도 되고 LG화학은 1쯤 되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 LG화학 배터리의 40% 수준밖에 안 돼요. 40% 수준. 그렇지만 삼성 SDI를 사람들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LG화학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요게 배터리 가능성도 있고 배터리가 유의일 수도 있고 화학업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배터리 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크다라고 봅니다. 배터리 쪽이 조금 더 크다. 아직까지는 장기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배터리 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크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LG화학의 여러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LG화학은 어디 갔죠? LG화학 여기 있네. LG화학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나? LG화학. LG화학은 그 기초 소재 사업, 이거는 이제 화학이죠, 화학. 기초 소재 사업, 화학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사업, 그 다음에 정보 전자 소재, 재료 사업, 또 생명과학도 같이 있어요. 생명과학 사업도 같이 LG화학이 있습니다. 뭐 기초 소재 산업은 아시다시피 에틸렌, 프로필렌, 화학 기초 소재죠. 벤젠 이런 걸 원료로 해서 다양한 합성 수질이나 합성 고물을 만드는 그게 이제 LG화학의 소재 사업부. 또 이제 16년에 동부안농을 인수해 가지고 요걸 또 LG생명과학까지 그 합병해 가지고 생명과학부를 만들어요. 생명과학부에서 농업 분야도 많이 연구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분야 그것도 이제 LG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이제 이제 LG 그 생명과학 다시 한번 분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사업부에 조금 좀 이제 좀 부진한데 전기차는 요즘 꽤 좀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꽤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뭐 23조, 오늘 기준으로 23조 정도, 23조 5천억 정도, 시총은 23조 5천억 정도, 삼성 SDI보다 크게 많은데 아주 많지는 않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매출액은 25조 정도, 시총 23조인데 매출 25조 정도, 뭐 적당한 수준이죠. 25조, 한 작년도에 한 28조 정도까지. 영업이익은 2조 정도인데, 올해 영업이익은 좀 부족해요. 올해 이제 화학 쪽이 좀 죽을 써가지고, 중국이 별로 안 좋으면서 좀 죽었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뭐 반토막 나다시피 한 17년도에는 약 3조까지 났었는데 상당히 좀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다. 단기순이익도 물론 떨어졌죠. 그런 상태가 이제 LG화학이고 그래서 뭐 크게 실적면에서 뭐 볼만한 건 없는데 다만 올해 이제 요 이제 소재 사업부도 좋아지고 2차전지도 좋아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건 있어요. LG화학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바닥이다. 그래서 뭐 자산 자본 이런 건 그렇고 그래서 LG화학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거의 바닥이죠. 거의 바닥에서 지금 막 탈출을 시도한 정도의 모습. 거의 바닥에서. 그래서 LG화학의 이제 화학 사업부도 좀 좋아지겠다.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 사업부 그쪽도 좀 좋아질 것 같고 또 이제 뭐 2차전지 같은 것도 이제 미래가 좀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요거 들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 슬슬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슬슬 이제 반전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삼성전기. 전기는 이제 배터리 쪽은 아닙니다. 전기는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기도 최근 들어서 아주 신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MLCC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신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21을 타고 정말 계속의 상승세를 보이는 거죠. 2차전지. 삼성전기 MLCC 같은 이제 부품을 타고 이제 정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8만원이었는데, 언제 얼마입니까? 작년 이제 8월달 여름에 뭐, 막, 나라가 망할 듯이 막 난리 쳤잖아요. 경제가 뭐 위기다, 난리다, 뭐 망한다,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그때 뭐 주가 많이 내려갔고, 그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선물 매도, 뭐 이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물량트리 좀 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물량트리를 하고 바닥 찍고, 작년 여름에 그래서 뭐 나라 망할 듯이 이렇게 난리치던 그런데 모습에서 쌍바닥 딱 찍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 사이에 13만원까지 왔습니다.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이게 몇 프로 올라온 거예요? 삼성전기 58반 60% 올라왔네. 60%. 그 사이에 한 60%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가 좋다 그러지만 사실 아파트는 이렇게 단기간에 60%씩 올라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근데 삼성전기 같은 대형주도 단기간에 한 60% 올라가더라. 남들이 막 난리치고 굳히고 하면서 나라 망한다 그럴 때는 사야 돼. 나라 망한다 그럴 때. 우리가 나라 망하는 것은 나라 망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나라가 망하지. 작년 여름처럼 나라 망한다고 뭐 개나 소나 다 막 울부짖을 때는 절대 나라 안 망합니다. 절대. 개나 소나 어떻게 개나 소나가 어떻게 나라 망하는 줄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절대로 반대로 간다. 그래서 그때는 강력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여튼 삼성전기는 그래도 삼성전기의 내용은 또 어떠냐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삼성전기의 내용은 어떤가? 기업 내용 어떻게 바뀌었나?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등의 이제 모션 솔루션과 MLCC, EMC, TSVC 같은 칩 부품,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 닫힌 기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주목하는 게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죠. MLCC.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2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일단 세계 1등을 해야 돼. 세계 1등을 해야만이 뭔가 좀 돈이 되는 것이, 2등까지도 돈을 좀 봅니다. 근데 3등 이후로는 돈 버는 게 별로야. 5등, 6등 가게 되면 별로 돈 벌기 힘들어. 그래서 MLCC라 뭐 하여튼 무라타하고 이제 무라타가 1등이죠. 어쨌든 간에 뭐든지 어느 분야에서 1, 2등을 해야 돼. 1, 2등. 1, 2등 해야만이 그래도 좀 먹을 게 있어. 그거 밑으로 밀리게 되면 먹을 거 없다고 그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좀 투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또 수급 봐가면서 또 재료 봐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매하는 것은 좋아요. 그건 아주 좋습니다. 좋은 매매예요. 단기간에 급등하고 단기간에 이제 그러니까 1억천금을 질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냥 뭐 일반적인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펀더멘탈 기업에서 1등, 2등 아니라 저기 6등, 7등 이건 별로야. 그게 이제 뭐 재료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면은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MLCC에서 글로벌 2위 이거가 이제 그 삼성전기는 재료다는 거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MLCC에서 글로벌 2위인데 MLCC가 잘 팔려 나간다면 사볼만 한 거고, 그렇다면 이제 계속 수요가 창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주가를 보면서 그 기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은 그건 이제 인문학도가 아니라 이공학도죠. 이공학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거죠. 주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요게 좀 돈이 될까? 요게 좀 건수가 될까? 요거 좀 끼가 좀 나올까? 이런 개념을 봐야 돼요. 좀 건수가 될까? 돈이 될까? 끼가 좀 뭐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좀 붙을까 이거? 하이에나들이 좀 붙을까? 이런 식의 개념에서 봐야 되지. 그걸 갖다가 뭐 몇 프로가 어떻고 저거 과학적으로 탁 따져가지고 뭐 하면 정말 골 아파요. 그런 건 주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자극적인 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삼성전기 하면 MLCC. 그래, MLCC에서 요즘 급성장이야. MLCC가 어디 들어가? 다 들어가지 뭐. 갤럭시 노트에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 그 다음에 요즘 또 트리플 카메라, 요게 또 카메라가 옛날에 하나였는데 두 개에서 세 개 계속 카메라를 늘리잖아요. 근데 쿼드러플 카메라까지 간다 그래요. 이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모듈, 이런 식으로 어떤 뭐가 사람들, 투자자를 흥분시킬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그런 걸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5G가 드디어 이제 만개한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MLCC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에서도 좀 좋은 게 나오고, 또 멀티 카메라 4개, 그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된다는 거죠. 삼성전기는 그래서 시총은 10조면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죠.
매출액은 이제 8조 정도 되는데, 8조 정도. 영업이익은, 작년도, 재작년도는 1조였는데, 올해는 아마도, 대략 뭐, 좋아봐야 한 6, 7천억 정도? 그래도, 삼성전기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6, 7천억만 하더라도 좋은 거예요.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정말 엄청 정말 못했는데, 좋은 거죠. 그렇다는 거. 삼성전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오늘 아주, 좀 특별한 흐름들이,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요런 것들, 2차전지가 좀 좋았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때문에 또 좀 힘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뭐 종목군들, 뭐 2차전지 종목들 많이 아시죠? 포스코 케미칼. 내일은 제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좀 말씀드리겠고,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후성도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내일 또 하나 종목 준비한 게 포스코 케미칼, 후성, 또 뭐였더라? 하여튼 뭐 세 종목 정도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거를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남북주 또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이제 드려야 되겠죠? 남북주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주. 남북의 북한 포털에서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면제 요 내용이 좀 있었다. 남북 협력 공간 확보의 의지 요런 내용이 있었다. 요거가 조금 뭐 좀 저감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개별 관광은 저축이 안 될 것 같다. 개별 관광 낮은 단계의 협력 사업 드라이브를 할 것 같다. 조금 좀 소극적이지만 개별 관광 정도부터 이제 시작하지 않겠냐. 개별 관광. 그래서 개별 관광은 하게 되면은 일단 뭐 그래도 관광이니까 금강산 관광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관련주가 이제 뭐 일신석재를 비롯해서 현대 엘리베이, 뭐 아난티도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아까 어떤 분 한창 얘기하던데 한창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은 개별 관광. 요거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할 것 같아요. 또 개별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뭐 다른 나라 다 가는데 우리나라 못 간다라고 얘기하기가 미국이 이제 명분이 없죠. 뭐 미국 사람들은 안 가지만 호주나 뭐 일본이나 다 간단 말이죠. 개별 관광 가요. 북한 개별 관광 가는데 뭐 한국도 가겠다 했는데 어떻게 말려. 그죠? 그래서 아마 갈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요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에서 철도하고 도로의 협력은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만 얻으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 요거는 조금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개별 관광 사실은 미국의 협조가 없이도 뭐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철도 도로는 약간의 협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요거 하면서 뭐 일일이 뭐 허가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도 도로는 조금 허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물품별로 일일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될 것 같아. 요거는. 그래서 일단은 접경지 협력, 요거 DMZ 얘기했죠. 그다음에 개별 관광, 스포츠 교류는 뭐 할 수 있는 거고, 요 정도만 되면은 지난번에 김정은이도 금강산 오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가지 뭐 가보자. 가실 분 누구예요? 자, 금강산 같이 가실 분. 자, 뭐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번 눌러주세요. 1번. 나 금강산 한번 갈 거야. 담쟁이 노무님하고 둘이 한번 갈까요? 금강산에. 그까짓 개별 관광 가면은 KBS TV에 한번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지난번에 샘 월턴인가 샘인가 뭐 그 친구 갔잖아요. 샘 월턴이 아니라 누구지? 해밍턴, 샘 해밍턴인가 그 친구 갔는데 뭐 별로 이렇게 재미있게 찍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가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예. 그렇다. 그래서 한번 뭐 요거는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제 많이 작년도에 많이 참았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과감하게 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될 것 같다는 거 하고 제 방탄조끼는 제가 청계천에서 한번 구해드릴게요. 예. 청계천에 가면 방탄조끼 파니까 그거 구해가지고 가지 뭐 입고 가지 뭐. 담쟁이 너님 하나 저 하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단은 개별 관광은 될 것 같고 그게 좀 더 나아간다면 철도도로도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저가 우리 회원 모집은 새해도 됐고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너무 저가로 가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 가격을 저가로 쭉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반토막 나가지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됐어요. 가격이 현재 66만원 이제 2개월에 66만원 되는 2개월에 이게 2개월에 66이란 말이지. 2개월에 66 이게 너무 싸.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도 이게 여건이 허락된다면 물론 이제 와우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좀 이게 좀 면이 안 서. 그죠? 면이 안 서죠. 그죠? 면이 안 씁니다. 이게 그래도 인천 좋은데 그 남들이 주식시장의 레전드라 그러는데 인천요가 66을 받는다. 2개월에 66은 좀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좀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올리기 전에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라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대북주에 그 맞습니다. 대북의 시조세인데 좀 66은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조만간에 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이제는 밤 8시에 방송하고요. 내일 아침은 내일 아침 7시에 또 시황 곁들여서 2차전지 종목들 3종목 간단하게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날은 뭐 재미난 게 있나 밤에 재미나게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